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으로 시작합니다. 당정이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 자금을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금은 개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늘린다는 건데요. 한겨울보다 더 추운 여름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위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여전히 논란인데요. 지원 대책의 현주소, 문제점 따져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재난지원금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 지원금, 우리가 이제 희망회복자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고위당정 회의에서 뭔가 윤곽이 좀 잡힌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조금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예, 일단 지금 4단계 때문에 우리가 길거리만 다녀도 6시 후에 사람이 없고요. 저도 단골 식당 겨우 가봤더니 저희만 손님 왔습니다. 아, 정말 안쓰러워서 정말 힘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이분들이 원래 손실보상 적용 대상이 논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 소급 적용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은 정확히 이번 4단계 피해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별개로 치고요. 그러면 그 전에 작년부터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을 반복적으로 당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지급된 4차 재난지원금은 2월 중순 피해까지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당장 2월 중순에서 지금까지의 피해는 하나도 보장을 못 받았잖아요. 거기에다가 소급 적용 안 한 대신에 좀 포괄적인 피해 보상을 하기로 이제 국회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가닥이 어떻게 잡혔냐면요. 예. 기존의 정부안은 추경을 33조 내면서 예. 900만 원을 최대치로 했는데 네, 그렇죠. 아니다. 너무 지금 피해가 컸다. 그래서 최대 3천만 원. 3천만 물론 이제 원. 이 방송 들으신 작업자들 3천만 원인데 그거는 영업 금지를 최장기 당하고 매출이 한 10억 안팎 되는 그런 중소상공인들 입장에 그래서 오늘 이제 송영일 대표가 밝힌 건 한 0.3% 정도 아, 예. 그러니까 최대가 최대치 받으시는 분은요. 3천만 원으로 갔지만 3천만 원을 다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실제로 예, 소상공인들 중에 몇 한 분안 1% 된다. 안팎. 대부분 70%는 기존의 금액으로 하면 300만 원 정도만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너무 작잖아요. 예. 그래서 마침 지난주에 산자위에서 국회 산자위에서 여야가 예. 2배 정도로 그 금액을 상향시켰습니다. 산자위 예산심의에서요. 추경선이. 근데 이건 바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결위를 거치고 또 본회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예결특위 본회의.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마무리하면 정부가 제출한 3.4조 정도의 피해 보상 금액에서 네. 2배 정도로 증액이 돼서 일단 상임위는 통과됐고 네. 오늘 당정도 모여서 최대치를 900만 원 아니라 3천만 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급은 지금 너무 힘드시니까 한시라도 빨리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맥 경화 상태거든요. 지금 돈의 맥이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월 17일부터 지급하자라고 8월 17일 부터. 하는 중요한 이제 결정이 나온 것이죠. 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것도 조금 더 당겨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양준석 교수님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희망회복자금의 이 지급 단가를 3천만 원까지 올리면 이게 굉장히 많이 올린 건가요?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이 올리는 거는 아닌 거라고 봅니다. 물론 900만 원보다는 좋지만은 지금 막 그 기준이 맞다면은 10억 원 그 매출액으로 했을 때 9천만 원을 3천만 원을 준다. 예. 그러면은 뭐 10억은 그냥 뭐 한 3% 정도 뭐 매출하고 수익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보상받는 게 예. 그 매출의 3% 정도밖에는 뭐 받지 못하니까 뭐 그래도 그 900만 원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예. 그래도 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피해를 완전히 또 보상해 주면은 우리나라 재정이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가지고선 요거는 뭐 타협 예. 본다고는 하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렇게 3천만 네, 3천만 원. 받는 회사들은 뭐 전체 0.3%밖에도 안 된다고 한다면은 예. 이 분포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봐서는 이 예산을 한
저 2배로 늘렸다고 해도 예. 그래도 이게 충분히 감당이 될지 그게 좀 의심되는 면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일단 예산이 늘어났긴 했는데 이제 지급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지금 마련되고는 있지만 그동안에 이런 불만이 있었어요. 매출액 기준을 하다 보니까 실제 피해가 많은 것보다 매출이 좀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 지원을 받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출이 좀 적어도 피해가 더 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가 제각각이잖아요. 일단 가장 큰 불만은 못 받으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2019년대, 2020년대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일단 매출 감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매출 감소가 들어가니까 2019년 중반에 이제 만드신 분들은 창업한 분들 2020년에 매출이 10원이라도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손해를 봤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또 계절별로 비교하고 분기별로 비교하고 이렇게 보완이 됐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은 많지만 피해액이 적은 사람이 많이 받는다든지 예. 매출은 작지만 피해액이 많았는데 조금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죠. 또 예. 영업 금지하고 영업 제한하고 차이가 큽니다. 근데 영업 금지보다 영업 제한에서 원래 매출 많아가지고 피해를 보신 분들은 또 이제 비판이 나왔던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합의할 수 있는 기준 영업 금지를 아예 문을 못 연 못 거니까 하시는 분들. 더 많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매출이 클수록 영업 금지 같은 경우는 피해액도 크다고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아예 문을 못 닫으니까. 근데 예. 이제 주로 이제 영업 제한인 경우에 예. 이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영업 제한 당했지만 배달을 열심히 해서 매출이 늘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못 받았어요. 못 이분들은 뭐냐면 남들은 10시에 문 닫고 들어갔지만 우리는 10시에 잠 안 자고 배달했는데 그 배달 수도 굉장히 냈는데 매출이 조금이라도 늘어났다면 못 받는다. 이제 이런 비판까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1차는 전 국민에게 줬기 때문에 이제 불만이 없었잖아요. 모두 받았는데 2차에서 3차, 4차는 사실 지금도 이의 신청해서 심의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구는 받고 나는 못 받는 건데 이제 시비가 붙어 있는데 저는 이 이제 5차 재난지원금 크게 두 가닥이잖아요. 네. 하나는 전 국민에게 주느냐 80% 주느냐 논쟁이 하나 남아 있고요. 남아있고. 하나는 피해 보상 금액을 어느 정도 주느냐 어느 계층에 주느냐인데 손실보상법에 의한 피해보상. 예, 그렇습니다. 아니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은 4단계 때부터 아, 이건 손실보상 심의원을 만들어서 보상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국민들께서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 4단계 전 그 전에 작년 피해보상. 올해 4단계 발동 전까지 예, 피해 보상은 포괄적 피해 보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풍성하게 했다는 원칙은 정해진 거고 여야도 산자에서 2배로 증액까지는 했다. 다만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어느에게 줄지 최종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저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또는 피해업종 부분들 있잖아요. 여행, 전시, 공연, 마이스 산업 이분들도 의견을 계속 내야 됩니다. 실제로 의견 내면서 많이 보완됐는데 예를 들면 전세버스 택시기사들은 주는데 전세버스 기사님들은 안 받아가지고 예. 작년에 4차 때 전세버스 기사님들 이제 올해 예. 초에 4차 때 70만 원 이렇게 신설이 되었거든요. 들어갔군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어려운 분들이 우리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면 그게 사회적 타당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저분들도 지원해야 된다라고 공감하시니까 네. 지금 남아 있는 국회 예결위 본회의 논의에서 적극적 입장을 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 제가 좀 한마디만 좀 하자면은 투명적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명적인 기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저 지원금 줬을 때는 그냥 뭐 공정한 경우가 있겠고 불공정한 경우가 있겠지만은 그냥 소득세 기준으로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가장 투명하고 사람들이 다 예측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본다면 이게 다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불공정하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조금 좀 사각지대가 있다고 해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명한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양 교수님 말씀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소득세랑 부가세 신고하면 자기 매출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매출액 특히 영업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 건데 소득세가 줄어든 사람이 손해를 본 사람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연동해서 주면 되는 건데 저희는 참에 그렇게 설계가 안 된 이유가 일단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이라는 거 우리 국민들이 참당해 봤잖아요. 그래서 당국도 당황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소득세가 확정되기 전에 줘야 될 상황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영업금지는 뭐 300만 원, 영업제한은 100만 원, 뭐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크고 작은 형평성 시비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기존의 이제 피해 보상을 위한 희망 회복 자금은 그렇게 얘기가 지금 최대 3천만 원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현재 거리두기로 입는 이른바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 예산도 교수님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현재 지금 피해. 두 배로 늘어났다고 그렇게 지금 보도되고 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6천억이었죠. 6천억에서 1.2조로 됐다. 1조 2천억. 그런데 저 계산을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은 그 각종 뭐 신문사 같은 데서 계산해 봤을 때는 그 소상공인들 숫자로 나눠 보면은 요거는 한 보상 한 건당 한 25만 원 될 거다. 그렇게 6천억으로 냈을 때 그렇게 계산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두 배 됐다고 해도 한 상인 한 한 25만 사람당 원. 25만 원. 그런데 요게 지금 두 배로 된다고 해도 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상당히 좀 저는 앞뒤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좀 재난지원금 예산을 진짜 그냥 우리가 그 100% 다 준다고 한다면은 나는 지금 뭐 그 코로나 독감 때문에 전혀 뭐 소득이나 그런데 뭐 피해를 안 받았다고 해도 내가 지금 4인 가족이라면 100만 원 받거든요. 그런데 피해를 받았다는 사람이 최고 50만 원 받는다. 요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것 50만 같습니다. 원이라는 건 손실보상법에 의해서 그렇죠. 지금 예산이 평균으로 당하는 1조 2천억으로 늘었는데 그거를 상공인으로 나눠 보니까 나눠보면은, 대략 예. 5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다. 예. 그렇게 그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게 되나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모든 중소상공인이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손실보상은 법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을 안 당하고 네. 그냥 일반 매출 감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길거리 사람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경기가 줄어드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정부의 조치에 직접 타격을 안 손실보상은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반대 그뿐이냐면요. 정부가 강제 조치를 한 거에 수용하신 분들, 예.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 수용을 안 하고 막 불법 영업하신 분들은 배제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추정치가 전체 600만 명 아닙니까? 언론들도 이제 대충 이제 추정해 본 건데 100만 명으로 만약에 이번에 피해 보상을 받는 분들이 110만 명 정도로 야야 되니까 100만 명으로 이제 6천만 원 하면 또 뭐 60만 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60만 원도 작잖아요. 지금 4단계 때문에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거든요. 이것은. 예. 그리고 이게 2주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만약 2주 이 분위기면 2주 더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저는 있죠, 충분히. 오늘 한 200명 정도 떨어졌던데 제발 이번 주에 내일처럼 200명씩 떨어져서 다음 주에는 단계가 조금 완화됐으면 좋겠는데 네. 만약에 어쨌든 4단계가 2주만 더 연장돼도 한 달 동안 거의 영업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60만 원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 상임위에서 이것도 원래 추경안이 6천억이 통과됐는데 1.2조가 된 겁니다. 이 부분 역시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10월 17일 날 손실보상 이제 10월 곧 손실보상위원회를 이제 중규 장관 산하에 만드는데 그래서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 조금 상향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조 2천억까지 늘린 걸 좀 더 올려야 된다는 그런 논의까지도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만약에 근데 이제 이건 이렇게 됩니다. 1.2조만 많이 통과되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럼 일단 그 1.2조 내에서 주는 건데 손실보상이 더 컸다. 심의위원회에서 1인당 100만 원씩 줘라 했는데 예산은 1인당 80만 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20만 원 추가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유동적인데 분명한 건 이제 중소형 자영업자 선생님들 지금 너무 힘들고 또 짜증도 많이들 나 계세요. 근데 분명한 건 정부가 2차 추경안에 낸 33조보다 훨씬 한 1인당 받는 금액이 최소 1.5배에서 3배 정도로 늘어나는 금액으로 통과될 거다. 그래서 조금 더 도움은 됩니다. 금액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 못 드려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피해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이 이렇게 늘어나면 지금 우리 안 소장님이 이제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으로 추경이 이제 통과될 거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추경에 잡힌 게 10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을 지금 전 국민 해야 되느냐, 80% 해야 되느냐. 오늘 당정회에서는 그 의견은 합의를 못 본 것 같아요. 뭐 그냥 그 소리가 그냥 굉장히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뭐 그저께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100% 다 준다.
그리고 또 1인당 25만 원을 그 계속 유지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한 10.1조 원을 지금 예산에 잡혔는데 그게 한 12조 원으로 또 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소상공인 보상 금액 늘린다. 저 현재 보상도 늘리고 그 과거 보상도 늘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꼭 필요하다고는 보기는 하는데요.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재난지원금까지 유지하고 또 올린다면은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원래 잡았던 그 33조 원 예산 틀을 어떻게 맞추는지 도저히 계산이 안 됩니다. 늘어나면 33조 원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예. 요건 제가 약간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도 대략 반반이라고 제가 해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제가 다 살펴보니까 예. 전 국민 지급이 우수하게 나오는 게 몇 개 있었고요. 예. 아니다. 어려운 분들 더 선별해서 드리자. 굉장히 우리 국민들 좋은 마음씨로 나는 안 받을 테니까 하는 분들도 어쩔 때는 반반, 어쩔 때는 또 우세할 때가 있어요. 또 물어보는 문구에 따라 달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더 많은 답이 나올 거예요. 모두에게는 좀 공평하게 다 주고 다 고생했으니까 1년 반 동안 어려운 사람들은 추가로 더 주자. 이걸 믹스하자는 의견도 꽤 있어요. 이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참고로. 다 주되 예. 어려운 피해 사람 좀더 계층, 주자. 취약계층, 저소득층은 지자체와 중기부 등이 추가로 더 주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의 뜻이 이제 집약된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예산 이야기 했으니까 현재 33조가 예.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벌써 그 소상공인 피해 부분에서 3조 정도, 예. 그다음에 손실보상 제도에 의한 손실보상에서 6천억 정도가 증액 통과됐다 했잖아요. 상임위를. 예. 그럼 벌써 3.6조 증액 요인이 나온 겁니다. 33조에서 3.6조를 늘려야 되는 건데 다만 다행히 원래 33조를 제출할 때 추가 세수를 32조 정도를 감안하고 제출했습니다. 국채 더 발행 들어올 없이. 세금을 32조로 예, 더블 예상을 세금이. 했는데 근데 5월 달까지 확인해 보니까 추가 세수가 43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훨씬 예, 더 들어왔어요?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다 국민들 다 같이 어렵고 경기가 불안한 건 맞는데 이제 법인세나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저는 이분들까지 배제되지 않는 정부 진원금을 줘야 된다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건데요. 근데 이 상태에서 3.6조로 소상공인들하고 피해계층을 이제 더 도우면 사실 추경 더 증액 그 여력이 안 된다. 만약에 기재부 말씀대로 그러면 현재 80%하게 25만 원 주는 것을 증액 없이 하면 20만 원씩 모든 국민한테 주면 동일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증액이 없어요. 10.4조. 그게 예, 10.4조거든요. 그대로 두고 그거를 1인당 액수를 조금 줄이면 전 국민한테 줄 수 있다. 25만 원씩 80%한테 주면 10.4조인데 예. 똑같은 이치로 2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주면 10.4조가 듭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하는 예산이 1.1조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건 4분의 2분기보다 4분의 3분기에 어떤 식으로든 빚을 더 늘린 사람한테 그중에 10%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분기에 300만 원 썼는데 600만 원 써야지 3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그중에 10%씩 딱 30만 원만 주는 건데 예. 이걸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주자는 비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1조를 전국민 재난용을 붙이면 1인당 22만 원씩 전 국민에 주는 게 가능해집니다. 네. 거기에다가 국채 상환, 부채 상환분 2조가 있거든요. 2조로 지금 지금 33조에. 잡혀 있죠. 예. 만약 2조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붙이면 이제 10.4조에 1.1조, 11.5조에 2조 붙이면 13.5조잖아요. 이렇게 되면 13.5조면 한 27만 원씩 전 국민한테 주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국민들께서 주권자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피해 계층 더 주자. 그러면 이번에 여야 상임위가 통과한 3.6조 증액 있잖아요. 네. 그걸 추가로 증액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예산안 더 넣어서 정부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되 그럼 나머지 10.4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신용카드 캐시백 1.1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채 상환분 2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다 모아서 전 국민에게 줘라. 그것은 이렇게 만약에 주권자들이 결단하면 이렇게 수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네. 민주당의 주장이 그렇고 현재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많이 비판해 왔는데 어쨌든 민생단체들 상당수도 이번에는 1년 반 다 같이 고생했으니까 부채 상환분 2조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분 1.1조가 합쳐서 한 26, 7만 원씩 전 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 대신 피해계층 저소득층은 더 많이 주자를 믹스하자 이렇게 지금 호소드리고 그러니까 있는 겁니다. 믹스를 하지만 결국은 예산 추경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희망회복자금 뭐 다 합해서 3조 늘어나고 예.
그런데 지금 조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뭐 다행히도 그냥 세수가 지금 좀 더 많이 거쳤다고 하니까 그걸 쓸 생각을 지금 하는 거 있는 것 같고 뭐 필요하면은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지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 국민들한테 돈을 줘야 되느냐? 요거는 일단은 뭐 지금 국민들이 원한다. 그런데 조금 아쉽지만은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줘야 되는 것은 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좀 미안하지만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일단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어느 정도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1차 지원금을 본다면은 그러면은 뭐 지금 뭐 KDI 같은 데서 연구하는 거 본다면은 그 받은 돈 중에서 한 30%밖에는 그 지출 효과가 없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가 30%입니다. 한 30%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그 비상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피해 보신 분들한테 소득을 뭐 완전히 메꿔줄 수는 없지만은 보완해 준다가 첫째 목적.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지출을 유지한다. 그렇게 해서 그 침체를 더 심하게 침체 악화되는 것을 좀 막으려고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게 좀 모든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논리가 좀 설립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경제학계도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그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뭐 OECD나 IMF나 월드뱅크 같은 데 보면 다 선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차라리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걸 가지고 좀 더 두텁게 피해자들하고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지금 뭐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돈을 받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선 준다. 이거는 조금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 교수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곤란하다. 뭐 처음 한 대로 80%가 하든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우리 안 소장님이 웃으시는 걸로 봐서 좀 아니 그래서 사실 이 논쟁은 저는 지금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이게 선악의 대결 구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양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다 수긍이 돼요. 그래서 양 교수님을 제가 막 이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국민들께서 한번 차분하게 한번 판단해볼 문제인 거죠. 다 같이.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지금 빈곤 노인들을 돕기 위한 기초연금을 이걸 지금 1인당 최대 30만 원을 받고 계시잖아요. 65세 어르신들 중 하위 소득 70% 받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30%는 못 받으세요. 저도 누가 이것을 갑자기 그냥 30만 원씩 받지 말고 다 모든 노인들 우리 어르신들 다 고생하셨으니까 25만 원씩 다 똑같이 나눠주자 상위까지. 그럼 저도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의 어떤 대상과 시기 그다음에 효과에 따라서 어쩔 때는 보편적인 거. 지금 아동수당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는 우리가 키워야 된다 해서 만 7세 미만인 아이들에게 지금 한 달에 10만 원씩 모든 아동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상위 소득 상관없이. 그러니까 아이는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노인은 70%를 선별해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재난지원금도 2차에서 4차 때 이때도 다 온 국민에 줘야 된다는 여론이 꽤 있었지만 저도 어쩔 때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제가 한 3차나 2차 때는 저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아니 일단 그 논쟁이 격화되니까 피해자들한테 두텁게 주자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또 해보고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다 같이 지쳤을 때 그다음에 내수 활성화의 결정적 계기를 잡아야 될 때는 그때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자. 그래서 2차에서 4차는 논쟁 끝에 선별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수긍을 했어요. 이번 이 5차는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요.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님이 먼저 우리가 1년 반 동안 고생하면 4차까지는 선별을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모든 국민을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차원 그다음에 다 같이 모아서 으쌰으쌰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일종의 응원금 이런 차원이 강하게 제기됐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방역 단계가 악화되었으니까 지금 돈 주면 안 되죠. 저도 당연히 지급 시기는 뒤로 미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추경안에 결의만 해놓고요. 방역 단계가 완화되면 내수를 진작시키는 수단. 왜냐하면 지금 자영업자들은요. 이번에 최대 3천만 원 올라가서 통과돼도 그래도 피해가 다 보전이 안 돼요. 그러면 그 피해 보전은 마지막에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냐면
급증하는 매출로 보상이 돼야 되는데 예. 10.4조 정도의 돈으로는 매출 증대액에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14.3조를 1차 재난운동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쨌든 14.3조 피탁이라도 증액을 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 고생한 거에 대해서 예. 부자들이나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예. 지금 잘 되고 있는 분들도 고생은 다 같이 했잖아요. 예. 방역에 다 같이 협조했고 마스크 비용, 손 씻는 비용 같은 거 다 생각도 못 했었고 네. 그래서 지원할 건 지원해주고 그분들 나중에 잘 되면 세금 더 내면 되고 그다음에 내수 활성화 확실히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 그 상위 20%라고 하지만요. 짧게 마무리할게요. 제가 계산해봤는데 상위 20%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예. 실제 국민 숫자로 하면 5,200만 국민으로 해갖고 나누면 1,100만 명이나 1,050만 명이나 됩니다. 상위 20%가. 아니 다 같이 고생했다 해놓고 1,050만 명을 어떻게 국가가 함부로 빼버립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 다 같이 모아서 이 기기 극복하자 해놓고 1,050만 명은 빼버려요. 근데 이 1,050만이 이번에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런 점을 종합했을 때 양준석 교수님의 의견에 저도 상당히 동의가 되면서 그러나 근데 뭐 이번에는- 본질은 반대하고 계시네요. 예. 동의하시면서 그러니까 본질은 2차, 4차 때는 양준석 교수님 의견대로 저도 했어요. 수용을 했어요. 근데 이번 5차는 전 국민하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가 지금 더 계속될 전망이잖아요. 안타깝게. 그때 피해자가 또 나오잖아요. 그때는 선별로 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좀 걱정되는 게요. 예. 첫째는 지금 코로나가 이제 계속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추경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다행히도 지금 우리가 생각보다 한 8조 내지 10조 더 받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좀 여유가 있지만은 다음에 추경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나올까? 그게 첫째 질문이고 재정 그다음에 상황이 될 두 번째 것인가? 질문은 아까 한 1,000만 명 정도가 돈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기준이 처음서부터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처음에 기준을 70 내지 80%로 잡았기 때문에 요 1,000만 명만 어떻게 좀 그 외톨이가 된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처음서부터 선별적으로 한 50% 잡았다면은 그러면은 뭐 1,000만 명만 남는 게 아니라 한 2,500명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외톨이처럼 취급이 되지 않는다. 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저 그 재난지원금 지금 안 줘야 된다. 그거는 저도 그냥 뭐 준다고 해도 지금은 안 된다. 그거 완전히 동의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코로나 독감을 좀 어느 정도 헤쳐나간 다음에 예. 줘야 되느냐? 그때도 좀 한 가지 좀 걱정이 있는 게 예. 지금 그 우리나라가 비교적 뭐 선진국은 더 빨리 헤쳐나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좀 비교적 빨리 이제 좀 정상화되는 그런 국가 중에 속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저 선진국 같은 데서 본다면은 지금 벌써 그 수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자동차죠. 자동차 그 반도체가 지금 없어가지고선 자동차를 그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중고 자동차 가격이 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빨리 오르고 있는데 그런 병목 현상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 코로나 독감이 끝나고 정상화될 시기라면은 그러면은 그때 굉장히 심해질 것 같은데 예. 바로 그때 또 돈을 다 지급한다면은 그러면은 요것은 뭐 어떤 실질 수요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인플레이션만 높이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강력한 경제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화된다면 2019년 상태로 돌아가는데 2019년에 우리 경제가 그렇게 빛나질 않았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내년이나 내후년 코로나 독감을 지내고 그다음에 이런 보복 수요가 끝나고 그다음에는 다시 좀 그 저성장하는 경제로 돌아간다면 네. 그때 우리가 쓸 돈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써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게 좀 염려됩니다. 예. 근데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양 교수님의 네 가지 측면의 지적이 있어요. 현재 재정 여유가 있지만 다음에도 그러겠느냐. 그리고 처음부터 하위 50% 정도로 잡았으면 이분법이 안 됐을 텐데 그런 얘기. 그다음에 나중에 수요 공급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철학과 어떤 이 정책 목표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선악의 대결은 절대 아닙니다. 2차, 4차 선별을 했을 때 저도 처음에는 전 국민 지원하다가 선별을 수용한 게 그래 피해 계층은 더 많이 하니까 그것도 보기 좋더라고요. 네. 왜냐면 제가 안 받고 옆에 고생하는 자영업자가 더 받으니까 더 낫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5차는 사실 1년 반 동안 코로나가 길어지고 막 잡힐 듯 하면서 진짜 안 잡히 정말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짜증도 많이 있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방역이나 경제에 대해서 예. 대응을 잘해가지고 이건 지금 다른 나라 정상들, 언론들, 심지어 국제기구도 다 칭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잘 협조해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정말 보답과 위로와 응원의 차원이 저는 크고 그다음에 방역 등가 완화되면 내수 활성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중소형 자영업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 우려대로 인플레는 생기지 않습니다. 인플레 우려가 일부 있죠.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 쓰는 돈 최대 뭐 사인 가구 25만 원씩 받으면 100만 원인데 이걸 어디다 쓰냐면 주로 동네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 제품에만 쓰게 돼 있어서 인플레보다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그 숨통이 이제 이분들이 피해 지원금 받은 다음에 매출 지원으로 연결돼가지고 숨통을 더 튀게 해주는 정도로 네. 그치거든요. 금액이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5%로 전망이 되고 있는 데다가 어쨌든 OECD나 IMF가 대한민국은 국가 부채가 매우 건전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GDP 대비 45% 선인데 여기서 나중에 국가 부채 조금 늘어나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계 부채가 지금 GDP 대비 100%에 육박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과감하게 줄 건 주고 네, 경제는 살리자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논쟁이 치열한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 두텁게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히 논란이 많군요. 네,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